자,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사실상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중선이 무게중심에서 2대 1로 내분되니까 BC의 중점의 좌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BC의 중점의 좌표는 X좌표 지금 4 증가했죠? 그러면 2 더 증가시켜가지고 1, X좌표 2 증가했죠? 1 더 증가시켜가지고 2, 1,2가 BC의 중점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네,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대충 그릴게요. 네.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너무 이상하면 저한테 이게 모양 하시면 돼요. 네. 개소리였고요. 자, 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B, C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중선을 긋게 되면 어차피 이 위에 뭐가 있을 거예요? 무게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일, 1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이 중점의 좌표가 이 1,2다. 이 말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긴 길이가 같은 그런 상태.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B, C를 지나는 원의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수직이겠죠. 왜냐면 B, C가 현이에요, 현. 아니, 수직 아니다. 5가 2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5 2위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5에서 내리면 수직이에요. 여기는 표시할 수 없어요. 그림을 제가 막 그린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OM하고 BC는 확실히 수직이죠. 5의 위치를 그냥 제가 표시 안 했을 뿐이에요. 알겠죠?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OM하고 BC는 수직이에요. 뭐 하려고 하는 거냐? BC의 방정식 구하려고 하는 거야. OM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죠. 그럼 B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선 BC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고 1,2 지나니까 2분의 5입니다. 됐죠? 됐잖아요? 넓이를 구하고 싶었는데 BC의 방식 나왔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높이 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BC의 길이 구해야 됩니다. 자, B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겁니까? 5에서 m을 이으면 수직이겠죠. 네, 5에서 m을 이으면 수직일 거고 그게 루트 5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26 마이너스 5m의 제곱. 이거 그림 안 그려도 알겠죠. 제가 아까 현에서 그림 그릴 필요 없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두 번 만나는 거하고 안 그려도 돼요. 안 그려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 루트 21이에요. 자, 이제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사이 거리를 재야겠죠. 이게 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니까. 그죠? 네. 그럼 높이는 루트 5분의 12네요.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1 곱하기 루트 5분의 12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2 루트 105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7이고요. 5의 위치를 제가 굳이 표시하지 않았는데 별 상관없죠? 괜찮죠? 네. 이제 도형이동으로 가겠습니다. 새로 이해요. 시험에 저희 봤던 시험 아니? 아니 공수2니까 이제 니네 다음 주에 볼 시험이지. 다음 주에 볼 시험이라고. 공수2 중간고사니까. 니네 다음 주부터 실무 본다고 했잖아. 그거야. 칭겸 이미 받고. 자, 넘어간다. 여기 216번을 질문했어요. 갑자기요? 왜 갑자기 안 해도 되는데? 왜? 왜지? 왜일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원스텝 질문해도 돼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뭐가 어려웠을까? 궁금해서 그냥 혼잣말 한 건데 안 해도 돼요 이러면 제가 뭔가 잘못한 거 같잖아요. 자 둘둘둘 보죠. 예. 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 5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라고 했을 때 C가 직선에 의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두 부분의 넓이의 차는 이건 뭐 평행이동을 못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원의 중심은 1,3입니다. 그럼 10 사용하죠. 4니까 반수는 2네요. 그럼 평행이동하게 되면 평행이동한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2일 겁니다. 반수는 여전히 2일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마이너스 1,2고 반지 2니까 x축에 접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맞죠? 이렇게 여기 표시해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1,2잖아. 어차피 이 직선이 뭔가를 가르면 이 가든 게 면적을 구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직선으로 갈라가지고 면적을 구할 수 있으려면 존나 유력한 게 뭐냐면 4분원의 1분 뭐 이런 거란 말이지. 존나 그럴싸하죠. 여기에 누가 있어요? 반수미니까 1,2가 있죠. 여기에 누가 있어요? 마일, 4가 있죠. 자, 요 둘 사이 기울기 구해볼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인데? 직선에 넣어볼까?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저 직선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나가진 않고요. 예.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차를 구하랬는데 여기를 뺄 거잖아, 남은 부분에서. 그지? 그러면 어차피 여기도 똑같은 게 있잖아. 여기를 뺀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당신들이 구해야 되는 면적은 반 원인 얼마? 2파이하고 저기 저 삼각형의 면적만 구하면 되죠. 4. 이게 답이겠네요. 실제로 두 개를 구해서 빼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얘기해보면 얘가 말한 건 여기에서 여기를 빼내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여기 있잖아, 똑같은 게. 그죠? 예. 그래서 반원과 삼각형의 면적만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30번. 제2사분면에 있는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위의 점 p a, b에 대해서 p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고 p를 다시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하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위의 점이라고 하니까 a, 뭐 마이너스 2a 더하기 3 이렇게 적고 싶은 마음은 내가 알겠어. 알겠다고. 근데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 관계에 더 집중을 하는 게, b는 나중에 대입해도 되잖아. 자, p a, b야. 그러면 q는 b, a거든. 벌써 뭘 알아?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잖아. 벌써 뭘 알아? QR의 기울기는 1이야. PQ의 기울기가 마일이죠. 맞아요, 맞아요. QR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각 PQR이 90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삼각형 PQR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PQ의 길이는
절대값 b-a 곱하기 루트 2입니다. 기울기가 마일이기 때문에 QR의 길이는 절대값 b 플러스 a 곱하기 루트 2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얘가 얼마다? 45다. 이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절대값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게 45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b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니까 2a 더하기 b는 3이다. 지금 써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얘가 a 음수다, b 양수다 라는 말을 했어요. 2, 3면 위의 점이니까 연방을 풀면 막 여러 개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만 골라야게끔 이제 하는 장치인 거죠. 예.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b의 제곱을 a로 고칠까요? 예. 그러면 4a의 제곱, 3a의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9의 절대값 이게 45란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은 뿔마 15란 얘기죠.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8은 0이 나오는데 얘는 어차피 허근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겠고요. 네. 여기에서 근이 나올 텐데 a는 6이거나 a는 마이너스 2거든. 6 벌써 탈락이죠. a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b는 얼마예요? 7이에요. 그래서 답은 5다 이렇게. 이것도 기울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기울기에 관심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푸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다. 그래서 기울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심지어 얘는 이제 문자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더욱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숫자면 기울기 그나마 좀 다 잘 구해보는데 문자 뭐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예, 근데 이건 사실 기울기를 안 구해봐도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무조건 기울기 얼마예요? y입니다. 원점의 대칭 이동하면 무조건 기울기 얼마예요? 1이에요. 이건 그냥 이동에 대한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원래 문제를 푼다는 게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 그 선택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찰나이기 때문에 그걸 다 무슨 생각 끝에 얘를 결정했어 이렇게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야 그 찰나의 순간 그 아는 것들 동시에 머릿속에 돌려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알려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막 새로운 내용을 교육과정 바깥에 있는 거 막 새로운 걸 안 하는 게 아니야. 기존에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더욱 깊이 있게 알려고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가 이제 남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들으면 아는 어휘를 막상 말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휘에 대한 깊이 때문에 그래요. 들으면 그런 뜻이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말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깊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수학도 똑같아요. 수학쌤이 앞에서 말하면 나 저거 아는 건데 근데 정작 본인 문제 풀 때 못 씁니다. 왜? 깊이가 얕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모든 과정은 우리가 아는 내용에 대한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아는 건데 이러면서 멍 때리면 안 돼요. 아는 걸 계속 들으면 점점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공부하는 게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포물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 대칭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A를 A, B라고 잡으면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B, A가 되는 거죠. 자, 당신들 뭘 구하고 싶어요? A, B의 길이 구하고 싶죠. 근데 내가 델타 A, B는 구하나마나 뭐일 거라고 했어요? 마일일 거라고 했죠. 그러면 실제로 이거 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B 빼기 A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고. 심지어 B 빼기 A 그냥 음수로 알아도 돼. 부호 바꿔서 루트 2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루트 2가 곱해져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 물론 이런 짓 하면 안 돼. 야, 여기 있다. 하나 더 있다. 여기도 있네? 많이 있네요. 네. 왠지 B-A가 정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수 안 나오겠다. 해볼게요. 여튼 B-A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러면 뭐 하고 싶냐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인 거 알고
a는 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인 거 알기 때문에 어우씨 다 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p 다 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 안 드냐? A 들죠? 뭐? 이 b 다 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둘이 빼볼까? b 빼기 a가 필요하니까 그지? 그러면 b 빼기 a는 마이너스 b 빼기 a b 더하기 a라고 쓸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냐? b 빼기 a 이렇게 네요. 어차피 a랑 b는 같지는 않기 때문에 a랑 b는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약분을 시도하면 a 더하기 b가 1이다 이게 나와버리는데 맞죠? 나는 b 빼기 a를 구하고 싶었는데 왜 a 더하기 b가 나왔을까 싶지만 이걸 이용해서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걸 1-b라고 쓸 수 있죠. 이것 때문에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1-a가 되는 거예요.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1-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소리잖아요. 얘는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소리잖아요. 이 말은 a, b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b 빼기 a라는 놈은 그냥 뭐예요? 두 근의 차죠. 두 근의 차는 루트 분배식이죠. 2차항계수 1이니까 그럼 13인가요? 그러니까 답은 얘가 맞네. 이해하시겠죠? 이해되겠죠? 예. 이게 무슨 대칭 이동이냐? 아니지, 대칭 이동이지. 대칭은 특성을 살린 거지. 뭐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다.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b 빼기 a만 구하면 된다. 나는 목적이 바로 확보가 되잖아요,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3, 4. 그림과 같은 도형 A를 나타내는 방정식 fx, y는 0일 때 도형 B를 나타내는 방정식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B를 묘사하면 안 되지. 그냥 얘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 보는 거지. 맞아요? 예. 그래서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4만큼 가면 얘가 여기 와 있거든요. 그죠? 마이너스 3만큼 아랫단 1이 마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B가 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넌 참이구나. 기억이니까 좀 쉬운 보기가 주지 않았을까? 자, 이제 이런 것도 해석할 때 저는 꼭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요. 이거 안 묶잖아요. x의 개수나 y의 개수 안 묶잖아. 그럼 평행이동을 자꾸 반대로 말해요, 애들이. x축방향은 이만큼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는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y축 대칭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y축의 대칭을 하게 되면 한 이쯤 놓이겠네요. 이렇게 요 끝단 여기 맞춰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대충 상상을 하라고. 이렇게 놓이겠다고. y축 대칭하면. 근데 x축방향은 이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y축방향은 마이너스 3만큼 오는 거니까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여기 있게 되죠. 저기 안 갑니다. 너 아니구나.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 넌 아니다. f-x y-1은 0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얘는 x축 대칭이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죠? 얘를 어떻게? 아니다, 원점 대칭이구나. 둘 다 부었겠네. 원점 대칭 시키면 어디로 오냐? 여기로 오냐? 그지? 그럼 얘를 데려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야 되는데 위로 한 칸 간다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칭이동 빨리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 알아요. 평행이동 한 다음에 대칭이동 하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y랑 x가 바뀌어 있잖아. 이 말은 뭐에 대칭이동 시켰다는 얘기예요? y는 x에 대칭이동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y는 x에 대칭이동을 시키면 얘의 위치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맞죠? 예.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1로 옵니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죠. 그럼 1로 옵니다. 그냥 참이에요. 이걸 다룰 때 이걸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선생님 여기는 x 자리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리 같은 거 없어요. 여기 내 자리인데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이런 도형이 있다고 합시다. 이 도형을 제가 fx, y는 0이라고 잡았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y, x는 0이라고 잡았어요. 여전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걸 보고 선생님 저거는 y는 x에 대칭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얘 이름이 처음에 있을 때 얘기예요. 저거의 뜻은 그냥 뭐냐면 x와 y의 관계식이고 모든 항을 왼쪽으로 짱 박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냥 얘의 뜻은 x와 y의 관계식이고 모든 항을 왼쪽으로 짱 박았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y, x라고 쓴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그냥 얘의 이름을 y, x로 불렀는데 그럼 이때는 fx, y는 0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개념 같은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물론 저처럼 변태같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fx, y는 0이라고 잡겠지.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리 같은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x 더하기 3이라고 써있으면 정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는 거예요. 그냥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봐봐. 대칭 이동을 처음에 하면 얘가 됐을 거 아니야. 맞아? 얘가 어떻게 된지를 봐. x 대신에 뭘 넣었어? x 플러스 3을 넣었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에요. y 대신에 뭘 넣었어요? y 플러스 4를 넣었죠.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에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치 이렇게 안 쓰면 잡혀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얘가 이렇게 불렀잖아. 그래서 y, x는 0은 대칭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얘가 y, x라고 불렀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38번을 볼까요?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워낙 정형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반드시 맞춰야 돼요. 뭘 가지고 푸는 문제냐면 기울기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기울기는 빼야 되는데 이 새끼는 더 했는데요? 그럼 빼면 될 거 아니냐. 얘를 a-d 분의 b-c라고 그냥 바라보면 되잖아. 그러면 이 p랑 q 사이의 기울기가 아니에요. q를 원점 대칭 시킨 애 사이의 기울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원점 대칭도 아니네 이거. 마이너스 d, 마이너스니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는 1 누구냐면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2의 제곱을 뭐 하는 거라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을 시킨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원래 중심은 마사, 마이잖아. 대칭을 시키면 중심이 뭐가 되지? 2,4가 되지. 근데 이 두 개의 원은 합동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칭시킨 원은 뭐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대칭 안 시킨 원은 뭐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의 최대는 이거다. 맞잖아요. 기울기의 최소는 화살표 나와. 아이씨 짜증나네. 기울기의 최대는 이거다. 그리고 기울기의 최소는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이 원이 합동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최대 최소의 상태에서 이 점은 얘와 얘의 중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1,1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 점을 찾은 다음에 얘를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요. 그리고 얘가 얘랑 접하는 조건을 찾으면 답 다 나옵니다. M을 쓰면 안 되겠네. 저렇게 M을 썼네. K 쓸게요. 맞죠?
그래서 kx-y 더하기 k 더하기 1은 0하고 2,4까지의 거리만 그냥 재면 돼요.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얼마니? 3k-3? 그죠? 예, 여기 2다. 그러면 5k의 제곱 마이너스 18k 더하기 5는 0이네요. 얘가 어차피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얘의 근과 계좌 관계에서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18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선생님 원이 합동이 아니면 어떡하죠? 하나는 반지름, 이거 하나는 2예요. 야, 그러면 네분점 쓰면 되지. 1대5 네분한 점 찾으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사실상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중심만 찾아가지고 이 중점을 찾거나 분점을 찾아가지고 걔를 지난 직선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241번. 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저런 원이 된다. 뭘까? 되게 쉬운 문제 아닌가? 왜냐면 처음 원은 얘죠. 그쵸? 직선의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된대. 맞니 안 맞니? 근데 대칭 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 바뀌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9예요. 그러니까 일단 K는 28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뭔데 선생님? 뭐야? 두 원이 중심이 이루는 직선의 수직 이등분선이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얘의 중심은 마3, 마이고 얘의 중심은 마1,6이에요. 둘 사이 기울기 얼마? 4? 그러면 m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자, 저 둘의 중점은 뭐냐면 y,2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이에요. m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n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잖아. 이거 아닙니다.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3번. 모는 종이 위에 두 점을 찍은 후 두 점이 겹치도록 모는 종이를 한 번 접었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선대칭 이동을 하였다 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접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0,5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야 되죠. 이 둘의 수직 이등분선 구해야 돼요. 둘 사이 기울기 얼마? 마3. 그럼 실제 구하는 기울기는 3분의 1. 중점 얼마? 1,2. 우리가 필요한 직선은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5. 얘에 대해 선대칭을 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저거는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냐고. 그지? x-3y 플러스 5는 0이라고 적을게요. 됐니? 마이너스 7,6 여기 있다고 하지. 저기 이제 어떻게 알아요? 넣어보면 알지. 마이너스 7 넣어보면 저게 음수야. 그러니까 6은 한참 위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7, 어쩌고가 여기 있다고. 한참 위에 있어야지. 자, 그러면 얘를 대칭시키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이거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 이쁘게 안 그리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문제를 풀면 이따위로 그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합동인 직각삼각형 작도하시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3K고 K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7 플러스 K, 6 마이너스 3K일 거죠. 이걸 여기에 대입하면 짜잔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 더하기 K 마이너스 18 플러스 9K 더하기 5는 0이다. K 얼마? K 2.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2를 두 번 더해야 되니까 4를 더해야 되죠. 마3, 얘는 6을 두 번 빼야 되니까 마6이 되죠. 그래서 곱은 18이다 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선대칭은 이게 제일 쉽습니다. 연방 풀지 마세요. 이게 제일 쉽죠. 2차 함수 적대칭 할 수 있어요. 이차함수를 점대칭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무리함수. 무리함수로 나온다고요? 그거는 이차함수를 점대칭하면 이차함수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어야 문제가 되는 거고. 그죠? 근데 그거를 물어봤어요. 누가요? 언제죠? 이차함수를 점대칭하면 이차함수냐고? 2차 함수 적대칭해서 나오는 함수가 무리함수였고 아, 무리함수였다고? 물어볼 수도 있지. 뭐 무리함수의 특성 물어보는 게 아니면. 무리함수도 이제 문제를 풀었어. 야, 그렇게 따지면 공수원에서도 임마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다. 오, 이 새끼 왜 원방을 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제 무리함수를 안 배우면 풀 수 없는 내용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안 배워도 풀 수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2,3, 6,5가 있다. x축 위에 두 점 PQ 하고 y는 2 위에 점 R에 대하여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림 그려서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2,3이다. B는 6,5예요. 뭐 비율이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얘는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고 싶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한 거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알겠죠? x축에 점 PQ가 있고 y는 2 위에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y는 2도 그릴게요.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해봐요. 다 해보면 되지. x축 위에 두 점 PQ와 y2의 점 R에 대하여 그냥 여기 P, 여기 Q, 여기 R 그냥 잡을게. 그럼 얘가 하라는 건 A에서 P까지 가고 P에서 R까지 가고 R에서 Q까지 가고 Q에서 B까지 간다. 선생님 R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지. 근데 우리 지금 최소를 구하고 있잖아. 그렇게 멀리 잡으면 되겠니? 그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얼추 최소가 될 것 같은, 진짜 저기에 R을 찍는 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까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PQ는 저기다 보이지 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충 이 정도를 잡아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최소값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펴는 거. 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얘가 이렇게 접혀있잖아. 그럼 얘를 펴야 돼요. 얘를 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하겠니? 펴는 방식은 어떻게 펴든 상관없는데, 자, 얘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갔다고 하면 편 거잖아. 그럼 지금 마이너스 2, 마3이 된 거지. 좀 펴졌잖아요. 조금 펴졌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꺾이니까 최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갈 때가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걸 또 반대로 넘겨서 또 펴요. 또 편다고. 이건 이제 뭐 펴는 방식은 그때그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돼요. 꼭 나처럼 펴야 되냐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로 넘어왔으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 점을 여기에 대해 대칭시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지? 그러면 y좌표의 합이 4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 2,7로 올라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요 라인이 이 라인으로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또 이 라인을 펴야 되잖아. 이쪽으로. 그럼 얘를 건너편으로 다시 보내. 이렇게. 그러면 마 2, 마 7이 되는 걸 할 수 있지. 다 펴졌잖아. 이제 연결하면 답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냥 최대한 펴는 겁니다. 그냥 펴.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냐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얼마니? 얼마야? 또 제곱해서 더하고 있지.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냐고? 2분의 3이지. 그럼 2대 3대 루트 13 아니야? 그럼 차 얼만데? 8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4루트 13이잖아. 아니 무조건 기울기가 편하니까. 무조건 기울기가 편해요. 진짜 아주 조그만 숫자에서 순식간에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나을 수도 있는데 숫자 조금만 커지면 기울기 훨씬 편합니다. 이걸 제곱해가지고 더해가지고 제곱권 씌우고 있어. 어떤 놈들은 막 숫자 크니까 막 이러고 있어. 소인수분 안 돼가지고 막 돌겠다 진짜.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넘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최소값은 그냥 잘 펴시면 돼요. 잘 펴면 된다. 그냥 풀이가 이게 답니다. 잘 펴면 돼요. 이것도 강민아 잘 펴면 돼. 자, 쌤아 같이 펴볼까? 담배 피자는 거 아니에요. 뒤져요. 예, 자, 잘 펴볼까? 이렇게 펼게요. 예. 그럼 여기 P 프라임, 여기 길이 같고 여기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 길이하고 얘랑 같아지잖아. 결과적으로 여기랑 여기 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이것도 이렇게 펴볼게. 이 정도도 될 것 같은데. P 더블 프라임 잡을게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여기 길이 같고 여기 수직인 거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 더하기 얘를 구하라고 했지만 얘 더하기 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답은 그냥 이 길이를 구하면 돼요. 아까하고 다른 건 좌표가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필요가 없으니까 없는 거지. 어차피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 같을 거거든. 그죠? 얘의 길이도 같을 거예요. 각도는 알 수 없지만 각도가 2등분일 거기 때문에 여기 알파, 베타일 거란 말이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60도니까 여기 몇 도야? 120도잖아. 그럼 여기가 여전히 4인 상태일 거기 때문에 4대 2대 루트 3이 2루트 3이죠? 그럼 2루트 3이 2배인 4루트 3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펴면 된다. 알겠죠? 네. 이해되시겠죠? 재단거리 문제 대부분 이렇게 펴면 됩니다. 알겠죠? 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펼 때 뭘 쓰는 거예요? 선대칭을 쓰는 겁니다. 선대칭을 푼다 이런 개념이 아니지. 펴다 보니까 선대칭을 쓰게 되는 거지. 그지? 넘어가 되겠니? 여기도 과제가 좀 안 돼 있는 모양이네. 슬프다. 260번 풀까? 뭐가 아니야. 자, 일단 260번은 이게 공수원에 나오면 한번 풀지 않았냐 이거? 1등급 수학에서 공수원에 나오면 고난도 문제, 공수2에 나오면 쉬운 문제라고 했죠. 공수2에 나오면 좌표 잡아버리면 땡이에요. 좌표 안 잡고 풀게요. 좌표 안 잡고 푸는 게 간지거든요. 자, 고고. 근데 선분 C의 길이 사각형 EFGH의 넓이가 뭐 18분의 17이다. 저거의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 풀으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합동이나 닮음 이런 걸 이용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하고 같거든요. 제가 그때도 첫 번째로 시도한 게 뭐였냐면 저 사다리꼴의 면적을 삼각형으로 교체했었죠. 삼각형으로 교체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중점을 이은 거, 그러니까 이 점을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G랑 H에 중점이 있을 거 아니야. G랑 H에 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같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점은 어디에 올지 몰라요. 그냥 아무 데나 이은 거지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짓을 왜 하는 거냐면 얘랑 얘가 합동이기 때문이거든. 그럼 이 사다리꼴의 면적 중에 이 부분을 얘한테 넘겨버리면 이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였지만 이제 이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합동을 이용해서 이거 놔둘까요? 잘 보이게? 사각형 A, B, G, H를 삼각형 A, B 여기 이 점을 I라고 잡을게요. I 이렇게 풀이를 시도하겠습니다. 그럼 삼각형 ABI의 넓이가 18분의 17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저분도형이니까 저분도형의 성질을 쓰려면 이 A에서 E를 잇게 되면 이렇게 또 이등분이 됩니다. 수직으로. 이해하시겠죠? 이 수직 기호는 이쪽에 표시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됐니? 어차피 여기 길이 같이 합동이었으니까. 그제?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메꾸게 되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여기도 수직이 돼요. 수직 잘 보셔야 돼요. 그죠? 네. 이렇게가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가 확대 여기까지요. 네. 확대해서 할게요. 이렇게가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넓이가 18분의 17이라고 했잖아. 사실 그거는 여기에 길이를 준 거지. 이게 세로가 1이고 가로가 2거든. 18분의 17은 뭐야? 18분의 17은 1에서 18분의 1만큼 모자란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1은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높이가 뭘까요?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9분의 1이라는 얘기 아니냐? 그지? 네, 여기가 9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C2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C2의 길이를 X로 잡겠습니다. 왜 9분의 1이라고? 넓이가 18분의 17이니까 밑변은 1이고 높이가 9, 무슨 말인지 알죠? 9분의 17이어야 말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1-x가 되죠. 이해됐니? 고마워. 그럼 얘가 1대 9거든? 여기에 길은 왜 나온 거야? 여기에 길이는 그러면 9 곱하기 1-x다 이거 아니냐? 얘랑 닮음이잖아. 1대 9x 아니에요? 1대 9x. 죄송합니다. x 1-x. 그래요. 9x 1-x요?
그죠? 예. 맞니? 네. 9x 1-x 1대 9x 1-x 뭐가 이상한 느낌이 맞나? 마지막 거 근데 DH계도 모르잖아? 아나? 모르죠? 9분의 1 여기 같으니까 이 마이너스 뭐지? 나 식 적어줄게. 뭔지 그냥 찾아봐. 원래 나 이렇게 안 적어놨거든. 9x는 1-x분의 2다라고 적어놨어. 자 찾아. 이거 뭐야? 뭔 소리야 이거? HD가 2란 소리잖아 그러면. 네. HD 왜 2야? 이상하잖아. 그치? 여기가 뭐 틀렸나 보다? 2가 될 수가 없는데 저희가? 9분의 1 x 1-x 1대 9x 맞는데 9x 1-x 응? 왜 두 개가 닮음이냐고? 아 닮음 아니냐? 아 얘 아니다. 아 미안해요. 끝날 시간에 내가 맛이 갔구나. 얘랑 닮음이죠 얘랑. 그러니까 2네. 그죠? 네 그래요. 표시해 줄게요. 여기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이가 맞는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똑같은 얘기였어요. 제가 상태 잘못 봤어요. 여기가 9x 1-x죠. 맞죠? 그럼 9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는 0이어서 얘가 3, 2,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x는 3분의 1하고 3분의 2가 나오는데 C2의 길이가 2분의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 말고 얘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자꾸 푸는 이유는 이걸 쓸 때가 좀 있어. 접는 도형 문제에서. 근데 좌표를 잡는 게 더 편할 겁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죠.